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 안 찌고 사는 법 2부를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이 저녁 8시 반인데요. 여러분 컨디션 어떠세요? 아, 제가 오늘 살 안 찌고 사는 법, 네. 여러분 평생 살 안 찌고 사셨으면 좋겠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책 46페이지를 일단 살펴볼게요. 소제목이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을 구별하라라고 적혀 있거든요. 우리는 진짜 음식을 먹고 있을까요? 가짜 음식을 먹고 있을까요? 대부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짜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주위에 독성 물질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음식에 대한 안목이 고도로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류 학자들에 의하면 3만 5천 년 전 우리 인류의 직접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는 뭘 먹었을까요? 통곡물과 채소 그리고 딸기와 같은 과일을 주식으로 했대요. 그리고 우리 조상 이전의 직립 원인인 호모 에렉투스의 뼈를 분석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이 그들을 육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30살 이상 산 경우가 거의 없었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는 야채와 과일을 채집하거나 농사를 통해서 거둔 콩과 곡물을 주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고기나 계란, 우유와 같은 동물성 음식은 주식이 부족할 때, 그리고 아주 가끔씩 무엇을 축하하거나 기념하는 때를 위해서 조금씩 이제 저장해 두었다가 먹기도 했대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1950년대에서 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서조차 이런 음식이 고기, 계란, 우유와 같은 동물성 음식이 아주 특별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요즘은 이렇게 고기를 흔하게 많이 먹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사셨던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고구마, 감자, 잡곡밥, 그리고 뭐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거를 섞어서 반찬을 많이 해 먹었지. 지금처럼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고 기름에 튀긴 음식, 그리고 가공된 탄수화물 이런 걸 많이 그 당시 우리 어르신들은 먹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해표 식용유가 몇 년도에 탄생했는지 아십니까? 1971년도거든요. 그때 해표 식용유가 탄생하면서 동시에 박정희 정권 때 축산업을 장려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기를 먹게 되고 또 콩을 콩의 찌꺼기를 어, 소들에게 주고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를 소들에게 주고 우리는 또 콩기름을 먹고 또 고기를 먹고 이러면서 우리가 고기, 설탕, 콩기름, 네, 밀가루 이런 음식들을 급속도로 많이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어르신들에 비해서 건강 상태가 우리는 훨씬 더 고기나 기름진 음식 이런 거를 많이 먹지만 훨씬 건강학적인 면에서 지금이 대사증후군도 많고 고혈압, 당뇨, 비만 예, 환자들이 너무나 넘쳐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식습관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많이 비교가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제가 또 짚어드릴 게 98페이지인데요. 고지방 식품을 먹게 되면은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뭐 힘이 난다고들 많이들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고기를 많이 먹어야 힘이 나고 뭐 통곡류나 야채, 과일 이런 걸 먹으면
힘을 못 쓰고 비실비실 할 거다. 이거는 선입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6개월 이상 거의 현미, 채소, 과일 이런 위주로 제가 먹고 있거든요. 제가 먹어본 결과 에너지가 훨씬 넘쳐요. 이전에는 제가 한 달에 한 3번 이상 삼겹살을 먹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돼지고기도 먹고 뭐 소고기도 먹었을 때는 오히려 에너지가 그렇게 넘치지 않았어요. 에너지가 다운됐었고 좀 뭐랄까 만성 피로에 항상 시달렸던 것 같고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살도 많이 빠지고 제 영상에도 올려놓은 것처럼 살이 20kg 이상 빠지고 그리고 예전처럼 이렇게 뭐 요요도 없고 찌지도 않고 안정권이거든요. 그리고 에너지는 넘쳐요. 네. 그리고 자존감도 많이 그전보다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고지방 식이를 하게 되면 인슐린의 생성을 엄청나게 늘린다는 거죠. 우리가 뭐 GI 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먹어서 뭐 그 당뇨 걸리고 당 수치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먹는 고지방 식이를 함으로 인해서 인슐린 생성이 엄청나게 늘어난대요. 그리고 흰빵, 스파게티, 설탕, 흰쌀밥 이런 정제식품도 혈류량을 갑자기 증가시켜서 빠른 시간 안에 대량으로 인슐린을 생산하도록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짚어드릴 게 그리고 우유 보통 또 우유는 뼈를 튼튼히 하고 이제 그런다고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유에 든 단백질은 뼈에 손상을 가져와서 골다공증을 일으키고 아토피와 같은 각종 알레르기의 원인이 된대요.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은 배설할 때 칼슘과 결합해서 배설되기 때문에 칼슘 결핍을 가져온대요. 그리고 동물성 식품에는 포만감을 주는 식이섬유소가 전혀 없고 혈당과 인슐린을 조절하고 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식이섬유소가 전혀 그러니까 0.0001%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물성 식품에는 또한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많고 몸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다. 그리고 단백질 또한 위험할 정도로 많아서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그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신장결석과 관절염 등이다라고 이 책 페이지 108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는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도 사고를 조정당하면서 살고 있대요. 상업 자본주의의 균형이 잡힌 식단과 편식하지 않고 아무거나 잘 먹는 어린이라는 마케팅 메시지에 의해서다. 그러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수많은 연구 결과는 분명하게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한 가지 녹말 음식에 과일 한 알과 채소 한 접시면 영양분이 차고 넘친다고 말이다.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그 정도의 식단이면 단백질과 지방과 비타민과 미네랄이 너무도 충분하다고 말이다. 심지어 아주 단순한 녹말 음식만으로도 영양분이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는 차고도 넘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책 126페이지에 이 책의 제목이 살 안 찌고 사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폭풍 감량을 하고 싶잖아요. 이 책 126페이지에 살 빼기 평균 속도를 하려면 녹말 음식 3분의 2와 녹황색 채소 샐러드 3분의 1 이렇게 먹으래요. 그리고 살 빼기 빠른 속도는 녹말 음식 2분의 1과 녹황색 채소 샐러드 2분의 1. 그리고 살 빼기 특급 속도는 녹말 음식 3분의 1과 녹황색 채소 샐러드 3분의 2. 이렇게 먹으면 특급으로 살이 잘 빠진다고 합니다. 예, 참고로 해 두시고요. 자, 172페이지인데요. 제가 이 점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근육을 자라게 하는데 필요한 단백질은 채소만으로도 충분하고 남는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내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과제다. 믿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채소에는 우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의 2배에서 4배 가량이 있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밝혀내 왔다. 칼로리의 2.5%만 단백질에서 섭취해도 충분하다는 결과들이 그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체 칼로리 중에서 5% 이하로 단백질을 섭취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당신은 세계보건기구의 말을 안 믿고 낙농업자의 말을 믿고 싶은가? 여러분 어떠세요? 당신은 전 세계 석학들이 연구 결과를 밀어내고 제약업자들의 말을 믿을 것인가? 당신은 수억 수십억 원을 받고 예정된 결과물을 양심 없이 만들어내는 장사꾼 의사의 말을 믿을 것인가? 연구 결과에 돈을 받지 않는 WHO의 말을 믿을 것인가? 당신이 직접 선택하기 바란다 라고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존 맥두걸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제가 그때 설명할 때 고기와 유제품을 이분이 너무 많이 먹어서 18살 이 어린 나이에 중풍에 걸리셨잖아요. 존 맥두걸 의학 박사님이. 그래서 친구들보다도 20kg에서 30kg 더 비만이었고 오랫동안 병원을 들락달락 거렸지만 실패했고 그래서 후유증으로 다리를 지금도 져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어서 의대에 진학했고 그리고 의사가 되어서도 약과 수술로 일시적인 고통을 덜어줄 뿐이지 비만과 만성질환의 원인을 도대체가 알 수 없다고 하잖아요. 양심적인 의사들은 의과대학에서 이 모든 수많은 병들의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배운대요. 그래서 이 점에 아주 심각하게 회의를 느끼고 통합의학이나 기능의학 또는 약물과 수술을 하지 않고 현미채식으로만 환자를 돌보고 계신 의사분들이 외국에도 많이 계시지만 한국에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대체요법을 하는 사람이니까 샵에서요. 저희 아버님도 한의학사 하셨지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그냥 음식을 그냥 당신이 드시고 싶은 대로 이렇게 드시다가 굵고 짧은 인생을 사셨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이제 건강이 악화되면서 저는 약이나 건강식품에 별로 의존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도와 2015년에 시도했던 현미채식을 다시 올해 시도했거든요. 제가 5월 며칠이지 제가 칠판에 적어놨는데 5월 제가 26일인가 그때 이제 현미채식을 하게 돼요. 한 달간은 현미밥과 채식 요리를 해서 먹었는데 에너지가 생기지 않아서 그 뒤 한 달 뒤에 그 윗단계인 생채식을 하게 되잖아요.
현미 생채식을 한 지 8일 만에 제가 에너지가 생겼고, 이전에는 말도 못했었는데, 말도 하게 되면서 제가 다시 소생할 수 있었거든요. 이처럼 우리 인간의 질병, 건강을 책임져 주는 것은 약이 아니라 음식이라는 거죠.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좀 현명해지시면 어떨까 싶어요. 무조건 어디 아프면 병원을 달려가거나, 물론 우리가 급성으로 오는, 또는 우리가 뭐 어디 뼈가 부러지거나 어디 다치거나 피가 나거나 뭐 감염성 이런 질환들은 당장 우리가 병원을 가야 되죠. 하지만 우리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오는 만성 질환들 같은 경우는 특히 고혈압, 당뇨, 비만, 뭐 기타 그런 자가 면역 질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생활 습관에서 오는 병들이거든요. 내가 음식 섭취를 잘못해서 뭐 이렇게 뭐 과음, 가음과 가식, 스트레스,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 이런 것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의사분이 내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 병은 내가 고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생각들을 하셔서 내 식습관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해보시고, 더 나아가서 뭐 이런 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좀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 거고요. 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계몽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진 장점이 또 책을 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책을 읽어서 이런 관련 책을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이 제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여러분, 제 진심이 전달이 잘 되고 있을까요? 하긴 저희 신랑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치아가 안 좋은데 현미 채식을 제가 저녁 한 끼만큼은 이제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데 좀 많이 곤욕스러워 하더라고요. 신랑 같은 경우는 이제 흰쌀밥에 국수에다 라면에다 거의 과자 이런 거를 주로 달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십 년 동안 오래된 습관이어서 그런지 좀 건강식에 대한 좀 그런 게 거부 반응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잘 따라오더니 요즘은 좀 뭐 곤욕스럽다는 표현을 해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요즘은 조금 풀어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가 환자로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기로에 만약에 본인이 있게 된다면 과연 내가 아무거나 먹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유명하신 대구의료원의 신경외과 과장님이셨던 황성수 박사님 다들 아시잖아요. MBC 목숨 걸고 편식하다 3부작에 출연하셨던 제가 아주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그 황성수 박사님께서 그때 TV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자기가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는데 거의 죽음 죽음이 임박해서야 사람들이 뭐라도 이렇게 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막 살려고 매달리잖아요. 근데 환자들이 죽음이 경각에 달했을 때 뭔가 해보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평소에 생활을 할 때 조금 더 건강했을 때 내가 몸에 좋은 건강식을 챙겨 먹으면서 건강을 돌봤어야 되는데
평소에는 아무거나 실컷 뭐 입에서 땡긴다고 이런 저런 걸 몸에 좋지도 않은 음식을 먹고 질병에 걸려서야 죽음이 임박해서야 내일 모레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뭐라도 이제 살려고 붙든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환자들에게서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은 왜 이렇게 미련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 왜 조금만 현명하면 음, 좋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이 책 239페이지인데요. 제가 요것만 읽어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칠까 하거든요. 존 맥두걸 박사님께서 평생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보통 80년 정도를 산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80년 동안 최고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동안 당신이 기름에 찌든 음식을 먹고 감당할 수 없는 비만과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했다면 지금 전환점을 찾기 바란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매우 빨리 적응한다. 2주 혹은 한 달만 음식을 바꾸면 당신의 몸은 반드시 보상을 줄 것이다. 나는 수없이 그런 변화를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이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2장 16절. 죄와 사망의 원인이 욕심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나는 그 욕심이 맨 앞자리에 식욕이 있다고 본다. 이 식욕을 부추기어 돈을 버는 세력이 있다. 목축업자, 육가공업자, 식품업자 등이 그들이다. 그들 뒤에 한 세력이 또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음식을 먹고 지치고 쓰러질 때 제약업자와 의료업계가 어서 오라고 반기며 손을 흔든다. 나도 그런 세상의 희생양으로 엄청난 비만이었고 중풍에 걸려 지금도 다리 한쪽을 전다. 중풍에 걸린 후에도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기만했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그러나 내가 어느 날 강하게 깨달은 순간 나는 병원에서 뛰쳐나왔다. 모든 병의 원인이 음식에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우리는 매우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다. 배가 전혀 고프지 않은데도 케이크 광고를 본 후에 배가 고파진다. 전혀 음식 생각이 없었는데도 식당에서 고기 굽는 냄새를 맡고 갑자기 허기를 느낀다. 나는 여러분이 음식의 수도승이 되라는 말은 아니다. 가끔씩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신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감자나 현미 같은 녹말 음식과 과일과 야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우리의 먼 조상이 먹던 음식으로 당신의 몸과 영혼을 맑게 해줄 것이다. 내가 바로 그 증거이고 나와 함께 살을 빼고 병을 고친 무수히 많은 친구들이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라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이 무수히 많은 친구들이 한 수만 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보통 닭가슴살 먹고 그쵸? 단백질 파우더 먹고 계란 흰자 먹고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단백질, 고기를 많이 먹어야 힘을 쓴다. 내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유를 먹어야 뼈가 튼튼해진다. 뭐 등등 통념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들은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배후에는 목축업자, 육가공업자, 식품업계 이런 배후에 그 비즈니스 마케팅을 통해서 또는 TV 광고를 통해서 계속 사람들이 뇌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지 튼튼해지고 고기를 먹어야 튼튼해지고 힘을 쓸 수 있고 우유를 먹어야 뼈가 튼튼해진다. 뭐 이런 등등의.
그리고 운동을 하려면 닭가슴살을 먹어야 된다.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인 그들의 광고를 보면서 그게 각인이 된 거죠. 그걸 진실인 것 마냥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렇다는 거는 굉장히 수많은 논문들이 다 증거를 하고 있고요. 예.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면 이런 관련 책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예, 살 안 찌고 사는 법, 이 책, 존 맥두거 의사 선생님이 쓴 책, 이런 책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해드릴 책이 또 이런 책들도 있어요.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이런 책도 있거든요. 예. 이런 책도 읽어보시면, 제 말에 의심이 가시는 분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읽었던 이런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이런 책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책도 있어요. 이게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이란 책인데요. 이것도 존 맥두걸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이에요. 예, 이런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던 책이 이런 책도 있어요. 의사의 반란. 이거는 이제 신우서 원장님, 의정부에 계신 오뚜기 의원 원장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게 이제 책 제목이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의사의 반란이라고. 제가 이 의사 선생님을 직접 뵙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도 이제 의과대학 4학년 때 모든 질병의 원인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회의를 느끼시고 뭐 전문의까지 다 따셨는데 잠시 이제 의사 가운을 이제 벗으셨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역시도 지금 통합의학을 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약과 수술 없이 현미채식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계신 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책들 완전 소화 그리고 뭐 지방이 범인이다 이런 책들 또 있어요. 되게 많아요. 너무나 많은 책들이 있어서 이런 책들, 네, 건강 음식, 질병에 관한 오해와 진실 책들을 보세요. 예, 책을 보셔야 돼요. 환자혁명 뭐 이런 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기에서 백혈병까지의 비밀 이런 책도 있어요. 이거는 약사, 한약 조제사 이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런 책들 되게 많아요. 저는 이런 책을 읽어요. 이런 책을. 예. 이거 뭐 이런 책도 있어요. 의사를 믿지 말아야 될 72가지 이유 이런 책도 있고 여기 보면 예, 암을 고치는 미국 의사들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다 제가 읽었던 책들인데요.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진짜 진실이 뭔지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TV에서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을 진실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책을 보시고 과연 진실을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저도 물론 이제 예전에 다이어트를 했었을 때 닭가슴살 먹고 계란 흰자 많이 먹고 운동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저도 진실이라고 알고 트레이너가 시킨 대로 그렇게 먹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무수히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그게 잘못된 방법이라는 걸 제가 터득을 하고 깨달은 거예요. 예, 우리가 항상수 박사님 그 유튜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과단백 대부분 그 표준 이상 그 표준치 2배 이상의 단백질 섭취 즉 과단백 섭취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단백질 섭취를 하면 득보다는 실이 더 많잖아요. 그죠? 골다공증에 걸릴 수 있고 또 고기 속에 콜레스테롤 또 얘네들이 소돼지들이 공장식으로 키워져서 먹었던 항생제 그죠? 무분별한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 걔네가 그걸 먹고 우리가 또 걔네를 잡아먹으니까 우리가 또 그 몸에 축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예, 검증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진짜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세상에 그냥 만연하는 그런 헛된 거짓말과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제대로 된 진실에 눈을 떠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예, 제대로 된 진실을 받아들여서 내 건강을 돌보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을 해봅니다. 예, 여러분들은 소중하고 건강하시고 또 건강한 상태에서 오래 사셔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지금 밤 9시인데요. 저도 이제 슬슬 정리하고 퇴근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다음에 또 보다 더 어제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기를 바라겠고요. 어,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또 댓글에 응원도 좀 해주시고요.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봬요. 안녕.